랭키쇼 원화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상정입니다. 와, 3,000 뚫어냈다고 난리도 아니었던 게 바로 며칠 전인데 그러니까요. 3,100을 뚫어냈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아침부터 이렇게 배를 올렸잖아요. 와, 코스피 3,100이 네. 저는 이렇게 빨리 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거기다 코스닥 800은 또 예. 말해뭐예요. 아니 이게 이 상상했던 수치들을 뚫어내는 이 속도가 어마어마해요. 너무나 빠르다 보니까 이게 맞는 건가 그냥 오히려 약간 위화감과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지수가 거의 코스피 지수가 3% 가깝게 오르는데 뭐 하이닉스가 7%, 8% 예. 오르고 이렇게 대형주들이 동시다발적인 급등, 사실 주식 투자 10몇 년씩 하시는 분들도 손에 꼽을 만한 그런 기념비적인 나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뭐 AI, 뭐 로봇 몇몇 관련된 종목들이 막 급등했고 2차 전지나 반도체 이쪽으로 쉬었잖아요. 그래도 오늘은 함께 가기 때문에 아마도 소외되는 분들보다는 웃는 분들이 더 많은 오늘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까지도 계좌가 시퍼렇게 물들어 있다면 네. 그리고 수많은 종목군 가운데서 내 종목이 언뜻언뜻만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면 이거 문제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 랭킹쇼에서 도와드리는 시간으로 준비가 되죠? 네,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 참여 가능하시죠? 022-325-8200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유튜브 채팅창에도 얼마든지 보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 가격 그리고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바로 여러분의 종목들을 남겨주시죠. 네, 여러분들의 투자 생활 그 어디에도 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 저희 게시판이 또 대나무 숲이 되어드립니다. 네. 고민 있으시다면 함께 나눠주시고요. 자랑하고 싶은데 입이 근질근질한데 주변 사람들한테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또 게시판에 마음껏 자랑해주시는 시간 오늘 1시간 반 동안 랭킹쇼에서 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 종목과 관련된 진단도 이어가고요. 오늘도 재미난 랭킹으로 여러분들의 이야기 보따리를 조금 더 이렇게 가져와 볼까 하는데 오늘의 주제가 또 창호 앵커가 준비를 해주셨어요. 이거 조금 이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벌써 푸는 겁니까? 제가 그 주제를 잡다 보면 네. 공교롭게도 자꾸 이렇게만 잡혀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뭐 왜요? 오늘 이 키워드에 대한 강박 같은 건 딱히 없습니다. 어떻게 좀 오늘 예상을 기분 좋은 좀- 날이니까 예. 편안하게 얘기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찾다 보니 예. 마침 최근 설문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길래 잡았다라는 사실을 미리 전제를 하면서 출발해 볼게요. 창호 앵커의 관심사는 아닌데 아니에요. 마침 이게 나와 있어서 마침, 정말 우연히. 때마침. 여러분이 포털에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설문조사 결과 딱 해보면 다 무슨 뭐 정책 이런 거밖에 없어요. 저는 오늘 UFO의 날이라고 해서 그 얘기해 네. 주실 줄 알았는데 어떻게 오늘은 날짜로 검색 안 하시고 다른 데로 이게 가셨네요? UFO 이런 거 하면은 통계 잡을 게 없어서. 자, 그러면 예. 오늘의 키워드를 바로 공개합니다. 네. 키워드는요, 결혼 기피. 그렇습니다. 사회적인 현상이죠. 우리 지금 젊은 세대가 결혼도 기피하고 이 출산도 기피하다 보니 네. 그래서 가장 큰 심각한 사회 문제가 저출산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피하지 말고 직시하면서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를 한번 슬쩍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저 화면이 이 창호 앵커의 뇌로 보여요. 네. 저게요? 그래서 그 옆에서 아마 그 결혼 기피 이유들이 잠시 후에 이렇게 좀 하나씩 나올 것 같은데. 네. 지금 왕원야님께서 결혼해 주셨고, GS님, 네. 딩동댕 창호 앵커 연기 짱 해주셨는데. GS킴님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토마토 코도 뭐죠 이게? 비겁한 변명입니다. 누구한테 하는 얘기죠? 저는 뭐 공감이 안 돼가지고. 그분한테 하는 얘기고요. 자, 네. 그러면 바로 오늘의 주제를 띄워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빵! 이겁니다. 2030 세대가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가로치고 창호 앵커를 포함한 2030이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뭐 저기 끼우면 들어가긴 하네요. 예, 자,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거 지난 5월 달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6월 달에 바로 며칠 전에 나온 정말 따끈따끈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그래서 5월달에 설문조사 좀 하셨어요? 저는 예. 그런 기억이 없고요. 예. 어쨌든 요즘 세대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씩 좀 볼까요? 일단 첫 번째, 이게 결혼 기피와 출산 기피가 같이 맞물린다는 게 바로 보이는 건데요. 맞습니다. 저기 보이죠? 자녀 계획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을 안 한다. 그냥 연애만 한다 이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얼마 전에 제가 TV 프로그램을 하나를 봤어요. 예. 근데 그 비혼 분들이 해외에 가서 또 이 출산을 하는 그런 과정을 다룬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런 경우들도 좀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요즘에 사실 결혼도 많이 기피하지만 그 출산도 기피하면서 이게 엮여가지고 저런 현상이 또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보면 이게 참 재밌는 포인트 같은데 네네. 개인 시간이 사라질까 봐. 좀 신기했어요. 하면서도 신기하죠. 공감이 돼요. 왜냐면 확실히 결혼하면 개인 시간이 없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주된 이유로 떠올랐다라는 거죠. 사실 아마 2030 이전에 40, 50 분들 정도까지만 해도 저게 주된 이유가 된다고 약간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아니 그래도 나이가 좀 차고 이러면 개인 시간도 줄이고 가족을 만들어서 우리 자녀도 키우고 이렇게 가는 게 정상적인 패턴이 아닐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 젊은 층에서는요. 내 개인 시간이 더 소중해. 이런 생각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네, 실제로 사실은 둘이 살더라도 혼자만의 시간은 늘 필요한 건 맞는데 네. 이것 때문에 결혼을 못한다, 기피한다 라는 그런 답변들도 상당히 많나 봐요. 그리고 재밌는 건 여기 보시죠. 현재 인생에 만족하기 때문에 굳이 이것도. 이런 분들 많으세요. 요즘에 나 혼자 산다 뭐 이런 그렇죠. 프로그램 보면은 혼자서도 정말 행복하고 굉장히 좀 다채롭게 맞아요. 할 거 많은데? 네, 다양하게 활용을 하면서 만족도 높게 사시더라고요. 예, 게다가 배우자로서의 책임감을 나는 느끼기 싫어. 안 할래. 여기서 느껴지는 건 요즘 세대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나쁜 의미가 아니라 개인주의적인 자기가 더 우선이 되는 이런 젊은 세대의 성향을 여기서 읽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밖에도 경제적 부담 뭐 이건 말해 뭐해요. 그렇죠. 다들 아시죠? 누구나 느낄 요즘에 거예요. 뭐 결혼식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로 인해서 자금 부담이 상당히 심하고 게다가 내 집 마련은 이제는 뭐 거의 특히 서울 수도권 쪽은 너무 심하죠. 힘들어요. 예. 예. 거기에다가 또 배우자로서의 책임감 좀 전에 이야기해 주셨던 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서당깨님, 창호행은 결혼 기피는 아니잖아요. 못하는 거지. 점점점 하면서. 저도 네. 점점점 갑자기 숙연해지는데요. 근데 여기서 네. 답변이 바로 안 나온다는 게 그러니까 참 가슴이 저도 아프네요. 여기서 어떤 리액션을 해야 될까 고작이 되는데 저도 요즘에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단깨님 우리 눈치 좀 조만간 보세요. 챙겨주시고요. 아니 네. 조만간 보세요. 제가 생기면 자랑할 거예요. 진짜 잠깐만요. 예. 우리 피디님 저 조롱하시는 건가요? 지금 이게 뭐죠? 이거 지금 이거? 심슨 이게 다들 예. 다 같이 같은 편이 돼가지고. 아니에요. 왕은녀님은 또 창호행 편이세요. 예. 아, 그래요? 조바심 마셔요. 제 짝꿍이 곧 나타날 거예요. 그래요. 멋진 창호행을 그냥 놔둘 리가 없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이제 요즘에는 약간 노력도 하고 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예. 위해서 그리고 뭐 운명이 그렇게까지 저를 극도로 비켜가겠어요. 언젠가 만날 사람 있으면 만나게 되겠죠 뭐. 오늘 게시판이 창호 앵커를 들었다 놨다 금전수님 장기 봅니다. 창호 앵커 그래요? 어떡해요? 그럼 안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 함께 해주실 예. 전문가님 빨리 모시고 그러니까요. 종목 진단을 좀 들어가 볼게요. 해볼게요. 네. 이거를 깊게 하면 역시 끝에 가면 상처밖에 안 남거든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재필 전문가님. 네. 요즘에 결혼을 기피하는 젊은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2030 세대에게 결혼을 왜 기피합니까? 물어봤더니 이런 답변들이 지금 나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최근의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전문가께서 보시기에는 결혼을 기피하는 젊은 세대 이유 1위가 뭐라고 보세요? 글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경제적 부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게 답이면 창호 앵커님이 안 뽑았을 것 같아요. 상식선에서 저게 나올 것 같으니까. 자, 그러면 다른 거 같은데 현재 인생의 만족 요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예. 근데 창호 앵커는 왜 발등 찍힐지 알면서 이런 질문을 뽑았을까? 전문가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갑자기 이제 말문이 막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재필 전문가께서는 마침 예. 눈동자를 어디 둘 데가 없네요. 오늘 한마음 한뜻으로. 그래요. 네. 현재 인생에 만족하기 때문이 아닐까 젊은 세대의 이 생각을 한번 조심스럽게 추측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 이 시간에 어떤 랭킹을 드리더라도 전문가분들의 공통점이 있는 게 출제자의 의도를 자꾸 파악하려고 하세요. 맞아요. 그냥 단순히 정말 왜 기피할까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게 1번이면은 질문을 하지 않았을 테죠 라고 하면서 지금 제작진이 또 한마음 한뜻으로 또 조롱의 짤을 열심히 올려주셨는데. 자, 순대님, 예. 앵커님들은 결혼하셨나? 저는 아직 못했습니다. 자, 그래요. 자,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첫 번째 종목부터 들어가 볼게요. 네. 그렇죠. 오늘
이거 봐야죠. 네. 어제 오후장에 우리 랭킹쇼에서 진짜 뭐 난리도 아니었던 대표 섹터가 있었죠. 로봇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장은 어제보단 덜하지만 장 초반에는 한번 또 쑥 왔거든요. 그중에 몇몇 종목들은 오늘도 급등입니다. 자, 그중에서 유튜브 KMK님이 가지고 계신 종목은요. 상대적으로 부각이 좀 덜 된 종목이 아닌가 맞아요. 싶은데요. 에브리봇입니다. 자, 에브리봇 매수 가격이 2만 원이고요. 10%입니다. 추가 매수가 가능한가요? 자, 어제도 사실 다른 종목에 비해서 그렇게 갔던 것 같진 갔어요. 않고 네네. 오늘도 현재 보시면 이 음봉이 나오고 있죠. 시가 대비 조금 내려오면서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시켰습니다. 자, 에브리봇 과연 다른 종목들만큼 추후에 따라갈 수 있을런지 아니면 더 가는 종목으로 가라 이런 판단이 나올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전문가님 로봇입니다. 사실 뭐 우리 전문가께서는 로봇에 너무나 정통하신 분인데 에브리봇 정말 많은 종목 중에 이 종목은 어떻습니까? 이 에브리봇 같은 경우는 조금 로봇 주식들 중에 매수하기는 조금 좀 꺼리껴지는 그런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상장됐을 때는 좀 기대감들이 있었어요. 이게 청소 로봇을 주로 만드는 로봇이거든요. 그래서 뭐 청소계 테슬라다, 청소 로봇계 테슬라다 그러면서 청슬라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에브리봇을. 근데 지금 이 청소 로봇 쪽은 중국산 제품이 워낙 가격을 무기로 해서 워낙 치고 들어와요. 그래서 좀 이게 우리나라 업체들이 제대로 대응을 못합니다. 그리고 이 에브리봇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보시게 되면 실적 부분이 처음에 상장됐을 때는 되게 좋았었어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뭐 2020년에 한 500억 가까이 매출이 나왔죠. 자, 근데 영업이익도 130억 나오고 이 정도 되면 굉장히 좋은 회사죠. 매출액 500억에 영업이익 130억 정도 나오면 저 영업이익률도 높고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요때까지는 매출이라도 증가가 되죠. 자, 근데 영업이익은 줄어드는데 그 다음 해부터는 2023년도부터는요. 매출액도 줄어들고 이익도 줄어들고 급기야 작년에는 매출액도 줄어들고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 저런 것들 자료들 나오는 거 보면 뭐 올해 실적 흑자 전환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긴 해요. 그런데 일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1분기 실적을 보시게 되면 1분기라도 뭐 매출이라도 좀 늘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보시면 작년 1분기에 한 67억 정도 매출이 나왔는데 올해 1분기에 40억이에요. 그리고 이 적자폭은 훨씬 더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실적이 좋아질 거다 이거를 담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로봇 쪽 같은 경우는 그런 쪽을 보셔야죠. 뭐 휴머노이드하고 관련된 쪽들 그리고 뭐 부품주들도 많잖아요. 뭐 이거 에브리봇을 최근에 여기서 2만 원 여기서 매수를 하셨나요?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아마 프리마켓에서 거래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그쵸 18,000 잠시만요. 조금 키워놓고 볼게요. 자, 그렇죠. 예, 프리마켓에서 거래된 게 맞죠. 이건 의미 없는 캔들이고,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이 여기서 매수하셨을 것 같진 않고, 과거에 좀 상당히 좀 오래된 그런 분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많이 다르죠. 자, 이게, 전에 보시면, 실적 부분들이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전에는 로봇이 그냥 처음 태동기에는 협동 로봇이 먼저 큰다더라 그러면서 그런 쪽으로 좋았고 그 다음은 자율주행 로봇인데 그러면서 그런 쪽도 좋았던 적이 있습니다. 뭐 SMR 쪽 같은 경우는 되게 좋았었죠. 자, 근데 이런 쪽이 지금 현재는 그 피지컬 AI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이런 쪽들 그런 쪽에 집중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에브리봇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실적 부분도 일단 확인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또 뭐 자율이송 로봇 이런 것들이 미래 성장 동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뭐 휴머노이드 쪽하고 관련 있는 그런 쪽이나
뭐 다른 쪽으로 좀 더 나은 쪽으로 로봇 쪽도 찾아보는 게 좀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 보면 뭐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요렇게 물어봐 주셨는데요. 저라면 이 종목을 추가 매수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주식을 어떤 한 종목에서 뿌리를 뽑을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자, 이거 만약에 10% 정도 비중이신데 지금 10%를 여기서 추가를 하시면 이 종목이 20%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10%를 다른 종목에다 투자를 하면 이거하고 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해서 빠져나오면 될 거 아닙니까? 굳이 이 에브리봇이라는 종목, 여기 뭐 실적 부분들도 확인도 필요하고 그런 종목에 굳이 추가 매수까지는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이 에브리봇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추가 매수는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에 로봇 주식들 좋은 종목들 엄청 많이 말씀드렸었잖아요. 뭐 요것도 보게 되면 원익홀딩스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 꼭 로봇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들, 이게 뭔지 캐치를 해야 되는데요. 뭐 부품 중에는 감속기나 이런 게 되겠지만 로봇 구성하는 형태에서는 로봇 손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도 원익홀딩스도 2,000원대 되게 많이 추천해드렸죠. 올해입니다. 올해 1월 달에 2,000원대, 뭐 이때 많이, 막 얘기도 많이 해드리고 그랬는데, 이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로봇 손을 만드는 회사예요. 이게 자유도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손의 자유도가 한 24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원익홀딩스에서 만든 로봇 손은, 정확히 얘기하면 원익홀딩스가 90%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원익로보틱스입니다. 원익로보틱스가 갖고 있는 손의 자유도는 이게 한 16 정도가 돼요. 손가락은 4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 메타하고 협업을 하고 있어요. 메타에서 만드는 그 로봇 플랫폼, 거기에 이 알레그로 핸즈라는 이름으로 채택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런 거 뭐 에브리봇을 추가 매수를 할 생각이시면 요 원익홀딩스 같은 종목을 좀 조정받기를 기다리세요. 조정받기를 기다려서 차라리 요런 걸 좀 노려보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에브리봇 추가 매수는 반대 의견 드리겠고요. 일단 그냥 좀 보유하시면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확인을 해보세요. 2분기 실적까지도 전년 동기보다 못하다. 그럼 이거는 잘라야 되는 종목입니다. 자, 2분기 실적 다음 달 정도면 나오겠죠. 자, 그 부분 확인해 보시고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왕이면은 다 훔치면데 이 가운데서 에브리봇은 로봇주 내에서는 약간 좀 매력도가 떨어진다. 추가 매수하시면 안 되고요. 실적 발표할 즈음에 어떤 식의 투자 방향을 정할 건지 좀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게시판에 로봇과 관련된 질문 많이 올라오거든요. 맞아요. 캐세라세라님은 두산 로보틱스 궁금하다고 저희가 어제 이 종목을 또 봐드렸습니다. 그렇죠. 이상복님은 로보로보로도 신청을 해주셨는데 로봇주 여전히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달마당님 클로보 23회 수익 실현하고 빠져나왔네요. 축하드려요. 자, 그리고 행운의 여신님께서는 맞아요. 요즘 가는 종목만 가네요. 그래요. 그 종목들이 가는 종목들로만 너무 많이 수급이 좀 쏠리고 이러기 때문에 여기서 소외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시장이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장 초반에 사실 조선주 별로 안 갔거든요. 근데 예. HD, 현대, 중공업도 한 8% 정도 가고 뭐 반도체도 가고 여기저기서 들썩이면서 포모 오는 지수 3100이라고 만세님께서 올려주셨어요. 아하. 지금은 현금 들고 계시면 포모가 올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새로 계속 수익의 기회를 노리셔야 되고 이럴 때 좀 과감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포트폴리오를 뭐 변화를 시키든지 종목별로 어떻게 대처를 과감히 실행에 옮길 때가 된 것 같거든요. 여러분의 종목 진단 신청 계속 도와드립니다. 네. 그리고 랭킹과 관련된 얘기들도 끊이지를 않습니다. 강사님께서 서로 만나면 미운정, 고운정 늙어가는 것인데 요즘에는 너무 물질에만 집착한다고 맞아요. 서로 의지하면서 늙어가는 거지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희망 있는 행복님께서 부모님 세대에서는 그랬지만 현생은 아니에요. 라고 또 아니, MG를 대변해 주셨어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이 강사님 얘기처럼 예. 요즘 같은 시대 뭐 TV 속에서나 좀 서로 되게 진짜 믿고 의지하면서 오손도손 사는 그런 모습 보면 저는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진짜. 그래요?
정말 부러워서 못 살겠네요, 네, 정말. 시원해요. 에이, 정말. 다음 종목 뭔가요? 네. 종목 지나도 없어요? 다음 종목 예. 들어가 볼까요? 예, 타이밍님께서요. 넷마블 신청해 주셨어요. 넷마블 사신 가격이 63,623원입니다. 게임즈 오랜만에 보는데 이 종목 비중이 높지 않으세요? 8% 정도 살짝만 좀 사셨는데 약간 손실 구간에 놓여 있고요. 그리고 목표가를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근래 들어서는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넷마블인데 사실 게임주가 시장의 중심에 선 게 너무 오래되긴 했어요. 그렇죠. 궁금합니다. 이재필 전문가님, 넷마블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넷마블 같은 경우는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는 종목일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기술적으로는 보시면요. 지금 여기 지금 현재 있는 자리가 이쪽하고 보시게 되면 여기 거래가 상당히 좀 많이 된 부분들이 있죠. 자, 여기 가격대 거의 근처에 왔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조금 저항선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 그 근처까지도 왔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종목 보게 되면 단기간에 기술적으로는 조금 저항받을 근처까지 왔지만 어느 정도 조정이 있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좀 앞에 있을 일을 미리미리 이렇게 좀 캐치를 해서 그걸 준비하면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AI만 하더라도 지금 AI 다들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로봇을 올해 초 레인보우 로보틱스 급등하고 막 종목들 막 따라가니까 그때 다들 로봇 얘기했지 않습니까? 작년 정도의 로봇 주식들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캐치를 해서 봤다라면요. 물론 저는 작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13만 원 아래에서도 이때는 비중 30%까지 채우셔도 됩니다라는 그런 말씀까지 드렸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 막상 올라왔을 때는 그냥 시웃고 있어요. 얘기 잘 안 합니다. 근데 향후에 요번에 AI도 마찬가지예요. 대선 치르기 전에 야인 시대나 명인들의 복귀나 거인의 시선이나 그쪽에서 그 대선 전에 근 한 달 가까이를 계속 AI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눈 감고 아무거나 잡았어도 한 50-60% 잘 잡았으면 더블 이상 수익이 나온 케이스죠. 자, 근데 향후에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중국하고 아무래도 정권이 바뀌었고 지금 현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실용주의 외교를 추구하는 분이죠. 자, 그러면 아무래도 중국하고 관계가 좀 좋아질 겁니다. 그러면 이 게임 섹터들 같은 경우도 좀 더 관심을 좀 지속해서 받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 이런 비슷한 섹터 같은 경우는 또 북한하고 관계도 좋아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미리 생각해서 거기 종목들을 찾아보신다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이 넷마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중국하고 관계가 좀 좋아진다라면 주가는 지금보다는 훨씬 위쪽으로 좀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저항받을 자리 근처까지 왔어요. 하지만 굳이 지금 상태에서 매도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정이 있더라도 향후에 보시면 7만 원 근처 정도 그 정도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보시게 되면 요 밑에 외국인들이 계속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적 부분도 재작년에 적자였는데 작년에 흑자 전환했고 작년보다 올해 매출액 영업이익 다 같이 좀 더 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넷마블 같은 종목은 향후에 얘기될 수 있는 거리도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조정이 조금 있더라도 그거 충분히 감내할 만한 그런 조정일 겁니다. 현재 상태에서 보유하셨다가 7만 원 근처 정도 그 정도까지 간다라면 그때 한번 매도하는 거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넷마블입니다. 중국발 모멘텀 봅니다. 그래서 조만간 한번 좀 강하게 올라가는 때가 오지 않을까. 따라서 목표 주가 7만 원 설정해 드렸으니까요. 지금은 손실 구간이지만 빨간불 보면서 수익 보면서 마무리 지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추풍령님 안녕하세요. 장고의 코님, 상준 코님 늘 멋있어요. 활기가 돌아요. 오늘 예. 장처럼 그래요.
자,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계속 따라와 주기만 하면 네. 우리 채팅창 분위기도 늘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오늘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들 행운의 여신님께서 넷마블 정말 오랜만에 추억을 소환하는 종목이네요. 사실 게임주들이 시장을 주름잡을 때가 있긴 있었거든요. 과연 그때가 돌아올지. 아직도 기억나는 게 2021년 하반기였나요? 그때 P2E 그리고 플래투원, 맞아요. 그렇죠. 예, 예. 딱 그때 그 암호화폐 관련해서 맞아요. 뭐 블록체인 난리가 났을 때 위메이드가 그때 10배거 가지 않았어요? 엄청났었죠. 네. 그때 그때 대표 게임주들은 뭐만 하면 몇 배씩 그냥 막 갔거든요. 맞아요. 그러고 몇 년을 내려오기만 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그때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 넷마블 같은 경우도 중국 쪽에서 뭐 판호가 열리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재료가 될 수 있다. 이재필 전문가의 의견이었고요. 그리고 저희 도와드리는 많은 토마토 증권통의 전문가들도 있지만 게시판 전문가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럼요. 이 JR 고수분들, 이 내공 있는 분들이 슬쩍슬쩍 해주시는 조언에 또 깨알같이 수익을 챙기신 분이 계세요. 달마당님께서 우리 서당깨님께 감사드릴 일이 있다면서 그래요? 서당깨님 본인 등판 좀 해주세요. 증권주 ETF를 보라고 게시판에서 오. 힌트를 주셨는데 사실 이것도 아는 자만이 이 힌트, 이 기회를 잡는 거거든요. 달마당님이 이 증권주 ETF 보셔서 좀 수익을 내셨나 봐요. 예. 축하드려요. 자, 그리고 슈팅스타님도 뉴스 한 가지 전해주고 계시고요. 나나님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경혜님도 인사드리고요. 희망인내행복님, 오서당님, 경사났네. 자, 그러면 오늘 레키쇼 주제 5위 한번 이쯤에서 공개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030 젊은 세대가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가 뭘까요? 최근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오늘의 5위를 띄워주시죠. 자녀 계획이 없어서 예. 결혼을 안 하는 이유, 기피하는 이유, 아예 안 낳을 거면 굳이 할 필요 있나? 이런 거잖아요. 확실히 요즘에는 그 결혼을 해도 자녀를 안 갖겠다. 애초에 맞습니다. 그렇게 결혼하는 예, 예.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보자면 자녀 계획이 없는데 굳이 뭐 결혼해서 뭐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젊은 세대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 5위가 바로 자녀 계획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다들 좀 공감을 하시는지. 그리고 요즘에는 출산을 권장하는 그런 사회잖아요. 여러분들 아이 낳으면 뭐가 좋습니다. 이런 캠페인성의 글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게시판에 나나님께서 오랜만에 오셨다고 아까 전에 창호행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게임주 엄청날 때 이 토마토 증권통 보다가 얼마 전부터 다시 오셨다고. 아, 그래요? 환영합니다. 저희가 따뜻하게 맞아드릴게요. 경혜님도 예. 3년 기다린 카카오도 드디어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진짜 축하드립니다. 예. 정말 오랫동안 고생하셨던 분들도 이제는 수익으로 이게 돌아나가는 분들이 꽤 많은데 모든 종목들이 손실 다 줄이고 수익으로 갔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시장 뜨겁습니다. 그리고 이 뜨겁게 달구는 종목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과연 어떤 쪽을 쳐다봐야 되나 궁금하시죠? 실시간 검색 상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주의 캐스터입니다. 네, 중동의 불안이 해소되면서 국내 증시 랠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관심은 어떤 종목들로 향했는지 자세히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카카오뱅크 올라왔는데요. JP모건의 비중 축소 의견에도 불구하고 태국 가상은행 설립 최종 인가를 받아내면서 오늘 22% 넘는 급등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장중 고점은 38,750원 선까지 경신을 했고요. 현재도 37,9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두산에너빌리티 올라왔는데요. 글로벌 원전 수주 확대와 고리 1호기 해체를 앞두고 원전주도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고점은 71,400원까지 올라갔지만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면서 현재는 68,900원 선 지나갑니다. 세 번째는 카카오 올라왔는데요. 대선 이후 주가는 60%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카카오는 5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7만 원 선까지 안착해냈고요. 네 번째는 삼성전자 올라왔습니다. 오늘 파죽 시세를 보이고 있는 코스피, 그걸 끌어주는 건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힘이 큰데요. 오늘 삼성전자는 또 반도체 투심이 회복되면서 장중 고점 66,600원을 경신해냈습니다. 갤럭시 Z 폴드와 플립 7을 공개하면서 투심이 더욱더 자극됐고요. 5위에는 클로봇이 올라왔습니다. 테슬라의 로봇택시가 본격 등장했습니다. 로봇주들도 랠리를 보이고 있죠. 클로봇은 오늘 장중 고점 23,650원을 고점 경신한 후에 윗꼬리를 길게 달았습니다. 6위에는 네이버가 랭크됐습니다. 코스피 시총 5위까지 오른 네이버죠. 정부의 AI 육성 기조가 본격화되면서 주가는 장중에
29만 8천 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현재는 음봉으로 전환한 상황입니다. 7위에는 한국전력 올라왔는데요. 3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됐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올해 실적 개선 전망이 나왔습니다. 장중 고점 33,300원 선까지 올라갔고요. 현재도 강세 흐름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16% 급등하면서 32,900원 선 지나갑니다. 이어서 8위에는 SK하이닉스 올라왔습니다. SK하이닉스가 오늘 8%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28만 3천 원 선까지 올라갔는데요.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SK하이닉스 이제 시총 200조 시대를 열었습니다. 9위에는 하이젠 R&M이 올라왔는데요. 로봇 시대가 가속화될 것이란 기대감 속에서 오늘 급등세에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10위에는 SK 이터닉스 올라왔습니다. 풍력에너지 관련주로서 SK그룹이 아마존과 함께 울산에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는 소식에 2거래일 연속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은 36,600원까지 올랐다가 조정 흐름 보입니다. 이어서 11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위에는 LS 일렉트릭이 랭크됐습니다. LS 일렉트릭의 액침 냉각 시스템이 엔비디아 제품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오늘 주가 역시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31만 원 선 회복해냈습니다. 12위에는 로보티즈 올라왔습니다. 자율주행 로봇 사업이 분할된 이후 관심을 꾸준하게 받고 있는 로보티즈인데요. 그동안 상승세를 보여왔지만 오늘은 급락하면서 현재 7% 가까운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13위에는 두산 로보틱스 올라왔는데요. 3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장중 고점은 68,900원 선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상승폭이 다소 둔화됐습니다. 14위에는 위메이드 플레이까지 올라왔는데요. 이란과 이스라엘의 휴전 합의로 인해서 위험 선호 심리가 다시 한번 되살아났습니다. 변동성이 높은 코인 관련주들도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위메이드 플레이도 오늘 다시 한번 강세를 이어나가면서 현재 21% 넘는 급등세 지속합니다. 15위에는 카카오게임즈가 올라왔습니다. 4분기 신작과 함께 콘솔 시장의 성과로 목표가 상향 리포트까지 나오고요. 오늘 또 상한가까지 올라섰습니다. 16위에는 제주반도체 랭크됐습니다. 미국의 양자경제개발 컨소시엄과 국내 양자생태계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는 소식에 성장 기대감이 강하게 몰렸는데요. 메모리 반도체 팹리스 기업인 제주반도체는 차세대 양자기술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강화를 위해서 글로벌 기술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17위에는 두산바켓도 올라왔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2거래일 연속 급등세를 보이는데요. 장중 고점은 73,900원을 경신해냈고 현재는 63,0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토온이 18위에 랭크됐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서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위아래 꼬리를 모두 길게 달았습니다. 고점은 8,120원 선까지 올라갔지만 현재는 7,450원 선 보이고 있습니다. 19위에는 더즌 올라왔는데요. 역시 결제시장 다변화의 수혜주로서 계속해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9% 급등세 보이고 있고요. 20위에는 조선주, 하나오션까지 랭크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1위부터 20위까지의 종목들을 봤을 때 정말 다양한 섹터의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코스피가 3년 9개월 만에 장중에 3,100선이 회복해됐고 코스닥도 11개월 만에 장중에 800포인트를 도달해냈습니다. 이렇게 신정부 랠리에 힘입어서 한국의 코스피가 세계 주요 증시 중에서는 올 들어서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내년에는 상반기에 또 코스피가 3,600포인트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파죽지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지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놀라운 전망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이제는 내년 상반기에 3,600까지 간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럼 전문가님, 내년 상반기 3,600에 대한 전망까지 나오는 이 증시의 상방에 대한 기대감 어떻게 보십니까? 네, 내년 상반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되게 좀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다만 만약에 이 질문을 올해 말까지 갈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셨으면 다소 좀 애매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7월달 정도에는 또 트럼프 관세 90일 이후에 했던 거 그 부분도 다가오죠. 그래서 거기서 뭐 또 조금 좀 일이 있으면 한번 삐끗하면 가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근데 내년 상반기라면 그런 부분들도 다 해결되고 다 지난 부분들이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 11월 달에 미국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내년 자체에는 미국 쪽에서 어떤 경제적으로 안 좋은 일, 그리고 또 트럼프가 큰 사고를 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그런 여건들이 안 돼요. 내년이라면.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는 충분히 3,600은 가능할 것 같은데, 이 방송을, 여기서 하니까 이거는 좋네요. 만약에 방송국 가서 하는 거였으면 이런 자료를 보여드릴 수가 없었을 텐데, 제가 정리하고 있는 거, 이거 뭐 가끔 가다가 저기서 보여드리긴 합니다만, 한번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요거 보면, 저 위에 보면 제가 과거부터 계속해서 주요 증시를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자, 보면, 작년에요. 요 위에가 2024년입니다. 24년. 요게 25년이에요. 자, 여기 25년이라고 써있죠. 작년에 주요 증시를 보시게 되면 다 올랐어요. 자, 뭐 나스닥이 29%, 뭐 그다음에 일본이 20%, 대만도 28%, 중국도 19% 올랐는데 우리나라는 9.3% 코스피가 하락했고 코스닥이 21.69% 정도 하락했습니다. 자, 이게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정치적으로 워낙 불확실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 불확실성이 사라지니까 지금 올해는 우리나라가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약보합 정도예요. 그리고 제일 많이 오른 데가 독일 쪽이 한 17% 올랐는데 우리 코스피가 지금 숫자는 제가 방금 입력했습니다. 3,090포인트 방금 입력했는데 28.74%가 올랐어요. 코스닥이 17.7%가 올랐습니다. 요거를 달리 대입해보면 작년 초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됐을지 그걸 한번 보면요. 그거는 요쪽을 보시면 됩니다. 코스피가 작년 1월 달부터 시작해서 16.84%가 올라왔어요. 자, 코스닥은 아직까지도 마이너스에 있습니다. 마이너스 7.7%. 자, 근데 주요 증시를 보시게 되면 작년 조금 더 올랐네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충분히 상승할 여력은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 내년 같은 경우 어떤 부분들 있죠. 뭐 이유 때문인지 이 증시가 묘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주 묘한 공통점이 있는데 과거부터 쭉 이어지는 걸 보면요. 2000년 이전은 크게 볼 거 없겠죠. 그때 IMF가 있었고, 김대중 대통령 때 IMF 극복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그때는 천이 한계였어요, 코스피가. 근데 노무현 대통령 때 이거를 천을 돌파해서 2000포인트를 2007년도에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2000포인트를 처음 온 거예요. 천 단위 숫자를 처음 바꾼 겁니다. 그러다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 계속 7년간을 박스권으로 움직였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때 3000포인트라는 숫자를 처음 봅니다. 그래서 3300포인트, 그때 3300 몇십 포인트까지 갔었죠. 그랬다가 지금 조정을 많이 받은 상황이에요. 자, 이게 아마 그 천 단위를 이렇게 계속 숫자를 바꾸는 이유를 나름대로 혼자 생각을 해보면요. 리스크가 좀 줄지 않는가. 그 리스크 중에 중요한 거는 지정학적 리스크도 포함이 돼 있을 테니까 북한하고 관계가 좋아지면 한 번씩 천 단위를 한 번씩 갱신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미국 쪽 트럼프가 올해 말까지는 뭐 이상한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근데 내년에는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600포인트를 충분히 찍는다라고 보고요. 지금 우리 이제 민주당이 원구성을 냈죠. 근데 그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야당하고 합의가 안 돼서 지금 국회를 못 열고 있는데, 본회의를 못 열고 있는데요. 본회의만 열면 아마 상법 개정안 이런 것도 통과가 될 겁니다. 증시에 여러 가지로 좀 플러스 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내년 상반기까지 3,600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빠르면 내년 하반기 정도까지는 앞에 숫자를 한번 갈아치우는 4자도 한번 볼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 예, 3,000P를 넘어서 4,000P 얘기를 슬쩍 해주시네요. 이전에 사실 우리가 예. 4,000P 이런 얘기하면 무슨 허황된 얘기지? 이랬거든요. 3,000이나 좀 뚫자 제발 소원이 없겠다 했는데 3,000 뚫고 나니까
이제 사촌도 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보이네요. 그리고 앞서서 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는 5,000표 얘기하면서 예. 그날도 좀 들썩였는데 이제는 뭐 3,000 넘으니까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이쯤 되면은 올해 초, 작년 말에 증권사들이 올해 밴드를 제시한 게 이 리스트업이 쫙 돼 있잖아요. 그쵸. 근데 매년 보면 맞을 때가 없어요. 예, 증권사분들 살짝 귀 좀 닫아주시고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한 10곳 넘는 증권사 예상 밴드를 이렇게 쭉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올해 상단이 3,000을 못 넘을 거라고 보는 게 한 10곳 중에 8곳이었거든요. 대부분이. 네, 대부분이. 그래서 지금 다 뚫었어요. 제가 보고 있는 국내 증권사 예상 밴드를 다 뚫어서 예. 유진투자가 3,040이고 뭐 메리츠 3,050인데 이거 역시 뚫었으니까 하나 남았습니다. 가장 긍정적으로 봤던 SK증권이 3,200인데 뭐 이것도 더 뚫을 수 있을 거라고 하니까. 아니 네. 지금 사실 상반기 안 끝났잖아요. 네. 3,100 뚫었잖아요. 그렇습니다. 3,200 그거 어렵겠습니까? 이럴 때는 좀 다 틀려줬으면 좋겠어요. 네. 시원하게 틀려야죠, 틀릴 때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재필 전문가도 내년 상반기까지 우리 지수 상방으로 활짝 열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시네요. 예. 자, 그럼 종목 진단을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하나 좀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유튜브 나만 좋은 서포터님의 종목인데, 이 질문 진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삼성중공업 조선인데요.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매수문입니다. 조방원이 하나도 없어서 이번이 기회라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이 맞을까요? 저도 궁금해요. 지금 매수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더 기다려보는 게 나을지 알려주세요. 사실 조방원 얘기하면서 매수 타이밍 노리다가 상반기에 하나도 진입 못하신 분들 많죠.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런 답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에 러시아 문제 때문에 삼성중공업은 약간 스크래치가 난 상태거든요. 그렇죠. 하도 될까요? 자, 전문가님, 삼성중공업입니다. 조방원이 없어서 소외감을 많이 느끼셨던 것 같은데 지금 삼성중공업 조선 들어가도 될까요? 예, 조선주가 전체적으로는 많이 열려있다라고 봅니다. 아직도 좀 열려있다라고 보는데 단기간에는 좀 그동안 많이 오른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조정은 어느 정도 뭐 지금 가격 조정은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살짝 받았는데요. 뭐 어느 정도 조정은 있을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지만 그러고 난 다음에는 또 한번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삼성중공업이 가장 좀 못 움직이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죠. 지금 뭐 다른 쪽은 좀 많이 열려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작년에 미국의 필리조선소를 인수를 해서 미국 MRO 시장 거의 뭐 20조 정도 됩니다. 그런 쪽에 진출을 하고 뭐 또 HD 현대중공업 그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런 쪽에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쪽에서 조금 뒤쳐져요. 그래서 상승 탄력은 그쪽이 훨씬 더 강하게 움직입니다. 자, 근데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과거에 러시아 쪽 부분들 있죠. 뭐 그쪽하고 좀 관련되는 사업들이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아마 발목이 좀 잡혀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 뭐 그것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도 아주 많이 길게 남아 있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그럼 뭐 러시아 쪽하고도 좀 잘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자, 우리 이 시장에서 가장 지금 좀 강하게 움직인 게 뭐 방산이 가장 강하게 움직였죠. 2022년도부터 같은 경우도 작년 네, 방송 진행이 좀 고르지 못했습니다.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삼성중공업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방원의 소외감을 느끼셔서 삼성중공업을 이제 들어가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었습니다. 하필 이럴 때 중간에 좀 끊겨서 아쉬움을 좀 느껴지네요. 2022년도부터 거기서부터 끊겼거든요. 예. 저희가 다시 들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전문가님 연결되셨어요? 네, 아직까지 예. 무부답입니다. 자, 지금 채팅창에도 예. 보면은 보시다가 깜짝 놀라셨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의도치 않게 갑자기 좀 이렇게 좋은 날에 네. 중간중간 이 소중한 얘기들이 끊겨서 좀 아쉬움을 더하게 되는데 자 이제 연결을 계속 시도를 해보고 있거든요. 자,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삼성중공업 오늘 마지막 종목 진단이 될 텐데 자, 요 얘기 계속 마저 들어보고 오늘 마무리를 짓도록 네. 하겠습니다. 요즘에 시장 분위기가 좀 이렇게 급등을 하다 보면은 매수 고민이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죠. 잘 가다가 멈춰 있는 조방원을 살까? 아니면 완전히 소외되어 있는 오늘 게시판에 2차원지 살까? 이 질문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잘 가는 종목 흔들릴 때 사야 될지 그 이야기 좀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들리세요? 아, 예. 예. 이게 언제 끊겼나요? 2022년부터에서 끊겼습니다. 네, 전문가님? 혹시 지금도 끊긴 건가요? 전문가님? 예. 소리가 아, 소리가 지금 잘 안 자, 들리신다고.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또 들리고. 예. 아, 연결 상태가 좀 고르지 못한 것 같은데 전문가님 그러면 저희가 이 삼성중공업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번 전문가로 좀 넘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지금도 안 들리시죠? 예. 아, 지금은 들리니까 요것만 간단하게 답해 드릴게요. 예, 좋습니다. 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좀 뭐 길게 장기적인 관점이다라면 결론만 말씀드리면 매수해서 좀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매수해서 기다리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네요. 네, 자 이렇게 투자 힌트 여러분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아 이재필 전문가는 정말 아쉽네요. 자 여기서 그러니까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봤습니다. 아 앞서 정말 좋은 얘기들 많이 들었는데 마지막에 예. 이 진짜 알맹이가 될 만한 얘기 더 상세히 못 들어서 이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근데 오늘 같은 네. 장 분위기라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넓은 네. 마음으로 좀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요? 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삼성중공업 일단은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점 결론을 딱 집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나만 좋은 네. 서포터님 지금 보고 계셨는데 진단 감사합니다 네.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2차원지 확실히 얘기가 이제 예. 좀 많이 나옵니다. 에코프로 그룹에서도 지금 급등세가 그래요.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얘기를 좀 많이 나눠주고 계시는데 그리고 저희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랭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저희가 랭킹 가운데서 과연 4위는 어떤 이유가 있을지 공개를 해보도록 하죠. 자, 5위가 자녀 계획이 없기 때문에 굳이 결혼하지 않을래요. 이거였거든요. 4위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걸까요? 2030이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 4위입니다. 4위는 바로 와. 지금 인생이 만족스러워서. 그렇죠. 나 할 것도 많고 지금 이대로 좋은데 굳이 결혼을 왜 해요? 이런 답변이 4위로 랭크가 됐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진 2030 세대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죠? 지금 이만큼 행복하면 행복이 100점짜리인 것 같잖아요. 네. 근데 결혼하면 110점을 보게 됩니다. 행복의 그 고점을 갈아치우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행복하신 것 같죠? 여러분들 더 행복해지실 수 있어요. 갑자기 무슨 결혼 전도사 마냥. 그 국가에서 하는 정부 주도 캠페인 같은데요? 예, 여기서 뭐 캠페인 더 나가볼까요? 지금 네. 게시판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해주셨는데 나나님께서 좋은 사람 만나면 대박 나는 게 결혼이라고 해주셨어요. 네. 그랬더니 후리지아님께서 이거 뭐예요? 어떤 지금 제작진의 의도를 제가 지금 저게 뭐죠? 그러니까. 정말 알 수 없는 게 뭐 네. 나왔는데. 지금, 자, 그리고 네. 나만 좋은 서포터님, 보기에는 없지만 주변 사람들하고 술 한잔 할 때 다들 좋은 점보다는 힘든 점만 말해서 더하기 싫어짐. 이거도 좀 있어요. 맞아요. 예를 들어 유부남 형님들이랑 술 한잔 하는데 야, 너는 결혼하지 마라. 맞아요, 이러면서 맞아요. 괜히 하는 소리 있죠. 근데 그 괜한 소리를 계속 듣다 보면 진짜 아닌 것 같다라는 착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당부 말씀인데 우리 어른들이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유부남 유부녀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나쁜 얘기 그렇게 굳이 하지 말자고요. 예. 근데 제가 또 다시 입장을 반대편 입장에서 대변을 해보자면은 뭐죠? 주변에 자랑하면 싫어해요. 욕먹어요. 그렇죠. 지금도 게시판에 간사님 그래요. 발볼출이라고 하니까. 예, 희망 있는 행복님께서
방송에서 저보고 바로 삼성에코 야. 자랑한다 에이 왜 이러시잖아요. 이거는 조금 딜레마긴 그러니까요. 하네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예. 나 이거 힘들어 이런 얘기는 하게 되는데 자랑은 나만 알게 돼요. 예. 여러분 그 유부남 유부녀들이 하는 그 푸념 같은 건요 괜히 하는 소리입니다. 맞아요. 거기에 올인해서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저 또한 지난 날을 반성합니다. 예. 그렇다면 오늘 다음으로 만날 전문가님도 이 2030의 한 명으로서 오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저희가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네. 투자클럽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네. 자, 2030을 대표하는 토마토 증권통의 우리 김영일 전문가께서 혹시 2030이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 이거 1위 맞춰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경제적 부담이 아닐까요? 지금 경제적 저도 부담. 이제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예. 결혼을 넘어서 연애를 하는 것도 부담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또 이제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이유일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느껴지는 건 딱 그거죠. 저건 세대 불문이다. 그렇죠. 경제적 부담. 특히 아마 예를 들어 결혼하려고 했을 때 집값 부담 이런 것들 굉장히 크잖아요. 네. 요즘에 부동산 가격이 너무나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들도.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한 10년 전에 비해서도요. 결혼식 할 때 예식장 비용 자체가 너무 많이 비싸졌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아무래도 네. 문 닫은 곳들이 많다 보니까 살아남은 업체 쪽에서 금액을 올리면서 그렇죠. 완전히 이 가격대가 달라졌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런 경제적 부담 역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1위가 맞을지는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 있는 행복님께서 결혼하면 좋은 거, 날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 해주셨어요. 이거 좋다. 이거 좋은데요. 진짜. 저 항상 집에 들어갈 때마다 약간 적적해지거든요. 불 켜고 막. 그때 진짜 뭔가 뭐라고 할까. 요즘에는 뭐 우울함까지는 없는데 네. 쓸쓸하면서 괜히 또 편의점 가잖아요. 편의점에서 괜히 맥주 한잔 사오고. 혼자 혼술하고. 아무 의미 없이. 갑자기 좀 쓸쓸하다. 씁쓸하네요 네. 또. 그래요. 나나님께서 결혼하면 좋아요. 얼른 하세요. 그리고 한님께서는 우리 아들은 늦게 한 걸 후회한다던데 아드님이 또 깨를 열심히 볶고 계신 거예요. 잠깐만요. 나만 좋은 서포터님. 그래서 예식장보다는 종교시설에서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거의 10분의 1 가격으로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지인 결혼식에 갔는데 그 서울시라든지 지자체 같은 데서도 뭐 야외 결혼식 같은 거 이런 거 주선해서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정말 창호에코가 좋거든요. 진행을 받던 맞아요. 그 정말 멋지게 잘 해놓습니다. 너무 예뻤어요. 요즘에 그러니까 조금 발품 팔아서 이런 지원 받아서 할 수 있는 걸 알아보면 또 잘 되어 있다는 점도 같이 한번 기억해 주세요. 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올라오는데 좀 전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일 거다. 김영일 전문가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뭐죠? 결혼하면 그 데이트 비용이 많이 세이브가 됩니다. 그렇죠. 예. 이게 그 총각 처녀 때는 어디 가야 되잖아요. 어디 계속. 가야 되고 뭔가 항상 그 우리 만남이 바짝바짝 빛나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돈이 굉장히 들어가는데 네. 같이 살다 보면 그게 다 내 돈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서로 아끼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보지도 않아놓고 이런 얘기를 하네요. 너무 잘하는데요. 간접 경험이 많으신 것 잠깐만요. 같은데. 울지 마. 저러고 왜 보내냐고요. 우리 제작진 이 방송 끝나고 슬픔이. 따로 상담 좀 하죠. 예. 저희 종목 진단은 바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네. 창호앵커 한숨을 돌려야 될 것 같은데 만세님의 종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모의 대장주. 지금 반도체예요. PSK 홀딩스 44,000원에 20% 웃을 날이 오겠죠 하셨는데 PSK 홀딩스가 지금 주가가 어떤가요? 답답하네요. 34,600원. 그런데요. 형님들이 오늘 대단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조만간 이 아우들도 좀 가지 않을까. 그 기대감이죠. 그쵸. 그러면 과연 우리 시청자님이 산 가격까지 올 수 있을지 질문 드려볼게요. PSK 홀딩스입니다. 아직 손실 구간인데 이 종목 희망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말씀 주셨던 것처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굉장히 강력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최근 시장에서 이제 섹터군들을 보게 되면 시장이 워낙에 강력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급이 다 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사실 오늘 조방원이 전체적으로 쉬어감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으로 수급이 돌면서 반도체, 2차 전지, 그외 건설주 등 여러 가지 종목군들로 수급이 돌면서 오히려 또 이제 이 수급을 다른 쪽에서 끌고 올려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에 업황 자체가 긍정적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이상 충분히 이 PSK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상승은 기대를 하고서 들고 갈 만하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단기간 내에 상승은 조금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제 PSK 홀딩스 같은 경우에 길게 봤을 때 바닥을 잡기는 했는데 바닥을 잡았어도 지금 이 매물 구간이 꽤나 이제 또 앞선 구간이 두텁게 형성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이제 대응을 해 나가야 될 구간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현재 주가 자체가 많이 또 이제 저가 수준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PSK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로 가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 그러면서 특히나 이제 이 PSK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대되는 모멘텀이다라고 한다면은 첨단 패키지 공정, 칩 온 웨이폰 서브스트레이트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가장 기대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글로벌 생산 능력이 올해 계속해서 이제 증설이 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 캐파 자체가 현재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하반기에 또 이제 HBM4 침투율이 또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상승을 할 것으로 이제 단기적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첨단 공정의 수요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PSK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한 수혜를 어느 정도는 받을 수가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PSK 홀딩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드라마틱한 실적 상승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그냥 무난하게 하반기까지 들고 가는 전략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반기까지 들고 가는 전략으로 진행을 해주시되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단계적으로 4만 원 구간, 4만 5천 원 구간, 5만 원 구간 해서 지금 단계적으로 한 5천 원 정도씩 매물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 이 구간에서는 단계적으로 어느 정도 대응 구간이 존재한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 업황 또한 나쁘지 않고 PSK 홀딩스의 하반기까지의 실적 흐름 또한 긍정적으로 기대가 되니까 현재 저평가 주가 수준에서는 한번 들고 가보자. 어느 정도 이제 횡보 그려주고 고개 틀어주는 수준에서는 추가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PSK 홀딩스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게시판에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이 또 계셨어요. 이상봉님께서도 2만 원대 이 종목 사셨다고 했는데 지금 수익 구간이니까요. 감안하셔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핫한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절파고TV님께서는 네이버, 그리고 판타지 기사님께서는 로보스타. 최근 들어서 급반등이 나온 종목들 진단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 동문서담님께서 우리 증시가 월봉상 대만 증시 2020년 7월과 비슷한 코스로 가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대만 가권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래요? 대만이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좀 강하게 올랐네요. 한 8천 라인에서 예. 18,000까지 한 번에 갔는데 2배 넘게요? 결과적으로 동문서담님께서는 우리 증시가 상승의 초입에 와 있다라는 시각으로 좀 보시는 것 같아요. 예. 이런 의견도 좋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럼 3천 나오고 4천 그렇죠. 나오고 그런 거예요. 아니 보세요. 지금 예. 조아님이 2차전지 매수 시점인가요? 2차전지 언급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네. 만약에 2배, 3배 이렇게 간다면 이런 종목도 가야지 그 숫자가 나와요. 지금까지야 예, 예. 몇몇 종목들만 막 쏠림이 일어나면서 갔으니까 소외되는 분들이 많았지만 진짜 지수가 몇 배를 가려면요. 다 같이 오르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옵니다. 맞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지금 SH님께서 토에버 어떡할까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아마 토에버 일단 이거부터 하고요. 그래요? 오토에버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저희 올려주실 때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꼭 남겨주셔야지 저희가 자세하게 봐드릴 수도 있고 이제 저희 너무 흥분해서 이제 좀 가라앉혀야 되는 그래요. 6,000피 얘기 나왔습니다. 6,000피까지는 사실 그전에는 언급조차 해본 적이 맞아요. 없잖아요. 와, 그래요. 이제 별 얘기가 다 나오는군요. 자, 그러면 종목 진단 이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냉정하게 가볼게요. 네. 자, 이번에는 유튜브 따상님의 종목인데 아니 하필 닉네임이 흥분을 가라앉지 못하게 만드시네요. 자, 더존 비지온입니다. 요즘에 참 주가 흐름 좋았던 종목이죠. 64,700원에 10% AI라는 키워드를 끼고 있는 종목인데
수익을 더 볼 수 있을까요? 대응 부탁드립니다. 수익 구간이세요? 그렇죠. 64,700원에서 현재는 73,200원까지 와 있습니다. 잘 가주다가 오늘 좀 음봉이 기록되다 보니까 여기서 살짝 멈출까 말까 고민하고 계실 텐데 그런데 뭐 전혀 크게 빠지질 않거든요. 맞아요.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여기서 한번 또 도약하고 이런 경우들이 최근에 많기 때문에 고민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더존 비주온 알아보죠. 자, 조봉관님, 더존 비주온은 어떻습니까? 네, 뭐 더존 비주온 같은 경우에는 추세 깨지는지 아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약간 막히는 이유는 일전에 이제 상승이 나왔었던 구간이 있었잖아요. 이 구간에 매물이 또 현재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매물 구간에 부딪혀서 약간은 또 쉬어가는 흐름이 진행이 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존 비주얼은 1차적인 매물 구간에 또 이제 도달을 한 그러한 상황인 거니까 추세가 깨지지 않으면은 이대로 이제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돌파 나와주면은 수익 극대화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 추세를 깨면서 뭔가 이제 조정이 나올 만한 기미가 보인다라고 했을 때에는 정리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찌됐든 이제 더존 비주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장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를 제대로 받아주는 시장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이 또 정부 정책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수급이 강력하게 또 이제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가장 강력하게 밀고 있는 것이 AI 정책이고, 더존 비주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이 ERP를 또 이제 주로 다루는, 그러면서 소프트웨어 기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이제 이 계속해서 이 AI에 대한 강조가 정부 쪽에서 또 많이 되면 될수록 더존 비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이 전체적인 뭐 기업 든지 혹은 뭐 이제 뭐 민간 어떤 뭐 소상공인들 뭐 이런 또 이제 전체적인 단체들이 또 AI 혹은 클라우드로 무언가 시스템을 전환을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또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더존 비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존 비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간단하게 현재 구간에서 고가를 뚫어주고 매물 구간 뚫어주고 무언가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은 수익 극대화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추세가 깬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했다가 저가 잡혔을 때 또 재매수하면은 수익을 또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로서는 뭐 아직까지 추세가 깨지지 않았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이 매물 구간 돌파 나와주는지, 매물 구간 돌파 나와주면은 또 다음 구간인 8만 원 구간까지 수익 극대화 더 노려볼 수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더존 비주얼은 단기적으로 매물대를 돌파하는지 여부 이 부분을 좀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돌파를 하게 되면 8만 원까지 열려 있다. 지금 수익 구간이시니까 조금은 좀 느긋하게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익 잘 챙기세요. 우리가 앞서 그 우스갯소리로 코스피 뭐 6천 이런 얘기까지 네네. 하다 보니까 좀 자중을 내야 된다, 찬물이 가끔 좀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항상 우리가 막 너무 말도 안 되는 숫자를 막 불러갈 때쯤이면은 거기서 멈추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고고식님 아주 냉정하게 시장을 좀 바라보고 계시고요. 제가 개장 마감 때는 사실 한껏 올라오는 이 흥을 감춰야 돼서 굉장히 좀 냉정하게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랭킹쇼는 저도 마음껏 좋아해도 되잖아요. 그쵸. 이게 막 올라오죠. 그쵸.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거 참 그렇습니다. 해보고 싶었어요. 게다가 진짜 예. 신기한 게 아니 한국전력 오늘 올라가는 왜요, 거 보셨죠? 왜요? 한국전력 장 초반에 오르는 거 봤는데 지금도 말도 안 되게 오릅니다. 저는 한국전력이 이렇게 긴 양봉? 거기다 이 정도 폭발력? 와.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오늘 그런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예. 지금 저희가 아까 전에 이 카카오 관련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가 아니죠. 저희가 넷마블 상담해드렸잖아요. 그렇죠. 게임즈. 카카오 게임즈 상한가예요. 네? 카카오 게임즈. 오늘요? 네, 지금 상한가예요. 그러니까 창호 앵커 같은 이런 반응이 오늘은 여러 와. 종목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카카오 게임즈가 그쵸, 상한가를 놀랍죠? 들어갑니까? 그런 종목군들이 와. 오늘 게다가 양시장 합해서 신고가 종목이 예. 124개 종목까지 나오고 있고요. 여러모로 여기저기서 뭐 축포를 터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단합니다. 예. 그 밈이 잘 간 종목들도 뭐 어마무시하게 잘 가지만 네. 몇 년 동안 쳐다도 보지 않았던 정말 반응 없었던 종목들이 나 이제 복수할 거야. 니네 말리지 마. 가만히 있어. 이러면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와, 정말 이전에 보지 못한 퍼포먼스들이 쏟아지니까 네. 어리둥절합니다. 예. 고고식님께서도 워낙 장이 강하긴 강하네요. 예. 이렇게 뭔가 고고식님도 딱 이 중간을 지키려는 그런 마음을 보이시다가도 장이 강하긴 강하네요. 이렇게 좀 남겨주셨어요. 자,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Q55님이신가요? 네. 예, 귀요미 상정행 응원합니다.
귀요미가 되셨어요? 예. 네. 자, 귀요미 상정앵커께서 예. 오늘 3위를 공개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 그러면은 2030 결혼 왜 안 하나요? 깊이 이유입니다. 3위 공개해보자. 너무 귀여워서. 네. 배우자로서의 책임감이 부담돼서. 아, 이게 3, 4위가 예.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냥 내 인생이 지금 좋아. 그냥 난 타인의 인생을 내 인생으로 받아들이기 싫어. 이런 게 좀 읽히네요. 저는 이건 바람직한 기피 이유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것 때문에 기피하시는 거라면은 그분이 이 부담감을 충분히 이겨낼 만한 사람을 만났을 때 보여줄 책임감이 기대가 됩니다. 그만큼 또 책임감을 세상에. 크게 느낀다는 거잖아요. 좀 멋있었죠? 정말 멋있는 네. 해석이었습니다. 방금 전에 멘트 좀 괜찮았죠? 이거 준비한 네.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죠. 저도 미리 준비하려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네. 멋있는 거 저만 안 됩니다. 뭔가 이거. 이렇게 진심에서 우러나오니까 이런 네. 멘트가 막 나오네요. 아, 그래요? 네. 저도 진실 쪽으로 섞어볼게요. 자, 3위까지 예. 공개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 1시간 동안에 또 변화가 있을 텐데 네.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을지 1시간 동안의 종목들의 변화를 정수지 캐스터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1시간 동안 달라진 시장의 관심 살펴보겠습니다. 오후장에는 3위 에코프로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상승 탄력이 더욱더 커지면서 장중 고점 5만 500원 선까지 경신을 해냈습니다. 현재도 14%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4만 9천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올해는 적자를 탈출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6위에는 아난티도 올라왔습니다. 아난티는 남북관계 개선 기대감이 커지면서 현재 8%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장중에는 11,850원 선까지 회복해냈습니다. 현재는 상승분을 일부 반납한 상황이고요. 12위에 에코프로 머티도 올라왔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가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머티도 오후장 들어 상승 탄력이 더욱더 커지면서 현재 15% 넘는 강세 보이며 5만 원 선 다시 한번 눈앞에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위에 위메이드 맥스도 올라왔습니다. 위메이드가 스테이블 코인을 정식으로 도입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룹주가 주목을 받았는데요. 오늘은 11,000원까지 올랐다가 하락 전환하면서 현재는 10,000원 선을 소폭 밑돌고 있습니다. 20위에는 아톤이 올라왔습니다. 핀테크 보안 업체로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 성장과 함께 이번 달 들어서는 주가가 2배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요. 오늘은 위아래 꼬리를 모두 길게 달고 현재는 13,0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1시간 간격으로 달라진 시장의 관심을 지켜봤는데요.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정식적으로 출시된 이후 2차 전지주의 투심이 개선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추세가 상승으로 돌아선 것인지 2차 전지주의 전망 전문가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의 로보택시 호평과 함께 마침 이 타이밍에 2차 전지가 국내에서 관련주들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채팅창 분위기도 그렇죠? 진짜 2차 전지 지금 매수 아닌가? 이런 의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전문가께서는 2차 전지주들 앞으로의 전망과 전략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지금 2차 전지가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상승이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코프로 15% 넘는 급등을 오늘 이제 또 장중에 기록을 하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그다음에 포스코 그룹주들, 너나 할 것 없이 굉장히 전체적으로 좋은 상승이 나타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제 시각에서는 약간은 이제 조금은 보수적인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머스크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또 이제 운행을 본격적으로 조금 시작을 했는데, 일단은 이 자율 주행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테슬라가 이제 또 새롭게 급등이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로보택시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이제 또 제가 지금 뉴스를 통해서 한번 싹 봤는데, 일단은 로보택시가 버튼을 눌렀는데 제대로 또 이제 정차하지 않고 도로 한복판에서 이제 정차를 했다든지 이러한 이야기가 이제 나왔어요, 평가가. 그래가지고 일단 아직까지는 안전성에 이야기가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결론적으로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이슈인 거잖아요, 로보택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이 지금 현재 상승에 나오는 건 테슬라의 급등도 급등이지만 제 생각에는 현재 시장에서 굉장히 가파르게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 상승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앞서서 아까 이제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제 조방원뿐만 아니라 다른 섹터군에도 수급이 전체적으로 활발하게 도는 그런 그림들이 나타나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오늘 2차 전지의 그러한 상승도 그런 일환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시장이 워낙에 가파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그동안에 또 이제 워낙에 많이 떨어져 있었던 2차 전지 쪽으로 또 수급이 유입이 되는 그러한 그림이 어느 정도는 생겨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항상 이제 제가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많이 강조를 드리잖아요.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추세 자체가 지금 계속해서 아직까지는 하락 쪽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면서 이제 저가 이탈을 하고, 그 다음에 자리 잡고 바닥권에서 반등하는 그런 그림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항상 많이 강조를 드리는 게 앞선 구간을 확실하게 소화를 시켜주는 그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많이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야지 다음 매물 구간까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얻어낼 수가 있다. 요거를 많이 강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 121선 매물 구간이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것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수급이 들어간 만큼 뭐 에코프로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121선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121선에서 이 매물 구간을 또 소화해주는 움직임이 나타나 주어야 연속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그림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은 이 121선 구간에 확실하게 소화해주는 움직임이 나타나 주어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정말 제대로 힘이 붙었구나. 제대로 어느 정도는 전환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어느 정도는 가져갈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이제 완전하게 추세 전환이다라기보다는 시장의 어떤 수급의 힘에 따라서 순환적인 측면에서 수급이 들어간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2차전지가 정말 제대로 간다라고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조금 더 힘이 들어와서 121선 구간의 매물 구간을 소화를 해줬을 때 아마 그때 정도가 되면은 충분히 또 매수할 수 있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또 추세 전환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림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매수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121선 구간의 매물을 확실하게 소화를 해주는지만 보시고서 그러고 나서 접근을 하셔도 충분히 늦지 않을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2차전지 우리 조아님께서도 매수 시점인가요? 질문을 해주셨는데 지금은 아니고요. 121선 부근에 있는 매물대를 뚫어내는지 요거 확인하고 나서 접근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니까 너무 성급하게 오늘이 디데이인가 보다 해서 다 들어가지 마시고요. 조금은 때를 더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을 볼까요? 1,800명 정도 모여주고 계시고요. 동문서답님, 롱주들의 과열을 걷어내기 위한 소주들의 반등이다. 동문서답이 아닌 것 같은데요. 자, 으라차차 똥여사님, 나는 오늘 배팅이다 하면서 조방원으로 배팅하시는 건가요? 2차전지로 가시는 건가요? 이 답변이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조아님은 확실히 2차전지를 응원하고 있는 모습이 확실히 보이는군요. 네. 그리고 저희 방송을 함께 하시면은 물론 이렇게 직접적으로 문제도 해결해 드리지만 너바나님께서 이런 얘기 해주셨거든요. 2차전지 토마토 방송 보면서 견뎠습니다. 예. 해주셨는데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그리고 또 전문가분들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앞날, 이 앞으로의 전략을 미리미리 세워주시니까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힘든 시간을 이겨내는데 참 도움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사랑님께서 한국전력, 그리고 우사랑님 에이프릴 바이오, 계속 종목 진단 요청을 주고 계시는데 네. 아주 좋습니다. 끝까지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종목 그럼 바로 보죠.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판타지 기사님의 종목인데요. 비트맥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낯설 수도 있을 텐데 과거 맥스트죠, 이거. 그렇죠. 예, 이름을 예전에 바꿨습니다. 아까 제가 간단히 언급했었던 2021년 하반기 P2E와 메타버스와 암호화폐, 블록체인 관련주들이 혼합돼서 엄청난 광풍이 불었을 때 이 종목 대단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보세요. 지금 2달 만에 주가를 거의 4배 올렸습니다.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분 매수 가격이 11,322원. 아직도 손실 구간이죠. 2년 훨씬 더 된 거예요. 거의 한 반토막 정도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네. 10% 비중인데 갑자기 이렇게 급등하는 이유와 단기, 중기 대응 방법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네, 2년 넘게 들고 있었네요 하셨는데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그리고 최근에 이런 급등의 이유도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김영우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지금 이제 비트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업보다는
최근에 비트코인 매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트맥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이제 사모으고 있거든요. 지금 최근에 이제 비트맥스가 보게 되면 지금 전환사채를 계속해서 이제 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환사채를 이제 계속해서 발행을 하면서 자금을 끌어모으고 있고, 자금을 끌어모으면서 지금 이제 실탄 확보를 한 다음에 요거를 이제 어디다가 쓰고 있냐? 요거를 이제 비트코인 매입에다가 현재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비트맥스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비트코인이 현재 이제 251개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달 정도에서 추가적으로 전환사채로 인해서 또 자금 조달될 수 있는 또 이제 비트코인이 또 이제 약 900억 정도의 비트코인 개수.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비트코인 매입으로 인해서 비트맥스가 계속해서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성공 모델이 어느 정도 있는 게 뭐 지금 현재 그 해외 기업인 뭐 스트레테지나 아니면 뭐 마라홀딩스 뭐 그다음에 뭐 게임스톱 등등 해가지고 지금 이 세계적으로 뭐 유명한 혹은 이제 또 미국의 어떤 뭐 주요 기업들이 비트코인 매입량을 늘려 나가면서 주가 또한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특히 스트레테지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매입량을 늘리면서 이 부분이 또 그대로 주가에 연동이 되면서 나스닥 100에도 이제 또 이 순위가 들어가는 그런 이제 기염을 토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매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반응을 한 거고, 주가 또한 최근에 굉장히 가파르게 잘 올라오는 그런 수준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비트맥스가 7월 달에 추가적으로 약 900억 정도 비트코인 매입을 진행을 할 예정이다라고 했을 때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고려를 하셔야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2,000원에서 7,000원까지 지금 많이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많이 이제 고점까지 올라왔으니까 한번 추세가 깨질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비트맥스 같은 경우에는 6,000원 구간 좀 지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 구간을 깨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차익 실현이 조금 강하게 쏟아져 나올 수도 있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현재 구간에서 7월 달까지 좀 잘 버티다가 이제 또 이 추가적인 비트코인 매입 소식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인 주가 급등 또한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조금 더 이제 지켜보시면서 7월 달에 전환사채 자금 납부되고, 그러면서 이 부분을 또 이제 비트코인을 얼마나 또 이제 사 모으는지, 그러면서 이 부분이 또 주가에 어떻게 연동이 되는지 요거를 한번 잘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매수가 수준이 11,000원 수준이신데 충분히 이제 뭐 여기에서 주가가 7월 달에 호재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뭐 8,000-9,000원 수준까지는 일단은 상승이 더 가능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차분하게 이슈를 좀 지켜보면서 현재 구간에서 이제 저가를 깨지 않는지 요 위주로 한번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은 목표 주가는 8,000원에서 9,000원 정도. 그런데 기술적인 분석을 상당 부분 좀 실어서 의견 드렸다라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7월에 전환사채 그 금액이 납부되고 이것으로 확실히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는지 그런 부분들은 확인을 좀 해야 된다라고 같이 좀 설명을 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 종목이 과거에 맥스트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네. 이거 맥스트였어 하시는 분들, 그리고 맥스트에 얽혀 있는 과거의 아픈 기억들도 함께 좀 살아나네요. 네. 워낙 또 그때 당시 메타버스 열풍일 때 기억하시죠? 뭐 자이언트 스텝, NPA, 맥스트 자주 거론됐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게다가 이 종목이 상장하고 나서 연속으로 한 6번인가 상한가를 갔나요? 저도 예.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엄청난 상승이 나왔었죠. 예, 하지만 그만큼 급등했던 만큼 급락이 나와서 상처 입은 분들이 게시판에 좀 종종 보이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시판의 시각도 있습니다. 네, 판타지 기사님, 네, 감사합니다. 이야기해 주셨고요. 고고식님, 지아님 그래도 다행이네요. 상한가 한번 가자. 후리자님께서 맥스트로 고생을 좀 하셨던 이야기를 남겨주셨거든요. 네, 예. 그리고 금상첨화님께서 저 중국에서 로보택시 타봤습니다. 저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래요? 오. 금상첨화님 지금 보고 계시면 후기 좀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서진TV님, NP도 맥스트처럼 이름 변경하고 급등해주면 좋겠다 하셨는데 이름 변경하고 글쎄요. 예. 그 알맹이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오늘은 너무 흥분한 것 같은데 지금 네. 좀 마이너스 때문에 하락하고 있어서 걱정하시는 분의 종목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네, 화장품주 VT입니다. 아. VT 잘 가다가
주가가 오늘 좀 밀려 내려가고 그러네요. 있어서 크게 밀리네요. 상승장에서 소화되고 있습니다. 오. 39,000원에 사셨고요. 비중을 보면은 이분이 10% 들고 계시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래 사시지 않으셨을까? 일단 그러니까요. 가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락하면서 손실 구간으로 접어들었거든요. 과연 화장품주 오늘 왜 이런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김영희 전문가님 알려주시죠. 네, 뭐 일단 최근 화장품주는 흐름이 굉장히 나쁘지 않았거든요. 최근 이제 뭐 APR이나 혹은 뭐 실리콘투, 뭐 그다음에 뭐 한국 화장품 등등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화장품주들은 굉장히 크게 급등이 나오는 그러한 종목들이었죠. 최근 시장에서. VT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차익 실현이 조금은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 현재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저가를 좀 잡는 구간을 어느 정도 이제 설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사실 이제 조금 아쉬웠던 점은 최근에 이제 바닥 잡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 잡았으니까 여기에서 한번 저가에서 매수를 진행을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시고서 이제 들어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여기에서 61선 구간 이탈을 했을 때 정리가 됐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있기는 한데 일단은 그거는 지나갔으니까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제 121선 구간을 이탈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이제 대응을 한다라고 했을 때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선택지가 두 가지라고 한다면 현재 구간에서 121선 구간까지 이탈을 했잖아요. 그러면 저가 구간을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추가적으로 열려있는 구간이 3만 원 초반대 구간까지 열려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저가까지 조정이 나왔다가 이 정도 구간에서 아마 이제 저가 잡고 반등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럼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현재 구간이 또 121선, 61선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이 매물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가 구간 이탈을 하고 바닥 잡고 반등이 나오는데 이 구간이 1차적인 매물대로 작용이 된다. 그러면은 어찌됐든 지금 현재 VT가 굉장히 좋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쭉 주가가 올라왔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1,400억 정도가 현재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내년에도 추가적인 성장에 대한 부분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기간 자체가 어느 정도는 걸릴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은 추세를 이탈을 하고 저가를 깨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바닥 잡고서 올라오는 과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러한 이 구간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수가 있다라는 점을 고려를 했을 때 나는 그냥 여기 121선 구간에서 만약에 못 버티고 저가 깨버리고 그런다라고 했을 때 나는 오래 기다리기 싫어. 그러면 이제 정리하는 방법이 첫 번째가 될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비중 자체가 10%로 그렇게 크지 않으시니까 저가를 잡는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을 들여가지고 추가 매수라는 전략을 통해서 1차 목표가를 약 36,000원에서 37,000원 정도 현재 단가를 잡고서 이제 저가의 비중을 좀 더 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찌됐든 VT는 저가 잡고 다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좋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저가 잡았을 때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또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전략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노려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요거는 이제 입맛대로 한번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세를 깨버린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오늘 저가를 이탈을 하게 되면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는 염두를 해주셔야 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저가를 확실하게 좀 지켜주는지 뭐 현재 구간에서 저가 지켜주면서 그래도 이제 뭐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매수가 수준에서는 충분히 정리가 가능한 종목일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러한 구간이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전략 중에 어느 정도 이제 입맛에 맞는 전략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한번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VT에 대한 종목 진단까지 해봤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김영희 전문가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토마토 투자 클럽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 랭킹쇼 주제죠. 마지막으로 1, 2위 다 공개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죠. 자, 오늘 2030에게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가 뭔지를 물어봤습니다. 아주 최근에 나온 따끈따끈한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자, 그 1위와 2위를 동시에 공개하겠습니다. 1위는 네, 역시 그렇군요. 경제적 부담이 커서가 1위를 기록했고요. 2위가
나만의 시간이 없어질 것 같아서 그러니까 2, 3, 4위가 기본적으로 개인을 좀 더 중요시하는 이런 성향이 좀 읽히기도 하네요. 네. 자, 1위는 경제적 부담이 됐습니다. 자, 결혼을 기피하자고 꺼낸 얘기가 아니고요. 결혼을 기피해서 요즘에 뭐 결혼 기피, 출산 기피 이런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이유를 묻고 고민을 해보면 더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준비한 랭킹까지 모두 다 전해드렸고요. 오늘 시장 지금도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남은 시장 잘 즐겨보시고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